앤틱의 감동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한낱 기물일지라도 오랜 세월을 지나온 앤틱이 주는 감동의 힘은 어디에서 찾아지는 것일까요? 100년 이상의 세월을 따라 시간의 가치를 품고 있는 앤틱. 오늘 저와의 만남 속에서 앤틱이 갖는 의미는 특별해집니다. 브로큰 리스토링입니다. 오늘은 200년의 긴 세월을 담고 있는 찻잔과 함께 겨울이 깊어가는 시간으로 앤틱 산책을 떠나볼까 합니다. 1783년 우스터 공방을 매입한 토마스 플라이트는 두 아들인 조셉 그리고 존과 함께 공방을 운영합니다. 플라이트 세대이지요. 아버지 토마스가 은퇴한 후 조셉과 존이 공방을 맡았지만 둘째 존이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뜨며 형 조셉만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마틴바가 새로 공방에 합류하여 조셉 플라이트와 함께 공동 파트너십을 이룹니다. 이 세대를 플라이트 앤 바 세대라 합니다. 1804년 마틴바의 아들 마틴바 주니어가 합류하면서 마틴바, 조셉 플라이트, 그리고 마틴바 주니어 이렇게 3인 공동 파트너십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를 우스터 공방의 역사에서 바, 플라이트, 바, BFB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마틴바의 사망으로 다시 공방은 조셉 플라이트와 마틴바 주니어만 남게 되고 마틴바 주니어의 동생 조지 바가 새로 경영 파트너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공방은 조셉 플라이트, 마틴바 주니어, 그리고 조지 바 이렇게 3인 파트너십으로 바뀌고 플라이트 바앤바, FBB 세대로 불리우게 됩니다. 오늘 찻잔과 장식 접시 뒷면에는 백스탬프로 왕관과 함께 FBB가 압인되어 있는데 바로 1813년부터 1840년까지의 플라이트 바앤바 세대에 생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품은 찻잔, 그렇기에 찻잔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더욱 신비롭고 풍성합니다. 그럼 200년 앤틱 산책의 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스터 최고 전문가인 헨리 샌드넥 플라이트 앤 바 우스터 포셀린 책을 참고했습니다. 이 찻잔과 접시에 그려진 패턴은 저펜펜스입니다. 플라이트 앤 바 세대인 1800년부터 소개되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헨리 샌드는 저펜펜스 패턴에 대해 언더글레이즈 블루와 오버글레이즈 자체색, 그리고 길딩으로 아주 정교하게 공들여 데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다양한 꽃과 수목, 새들, 호수와 다리, 돌과 탑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 찻잔에 작은 우주를 담았습니다. 단순히 그려진 장식이 아니라 찻잔에 담긴 작은 정원이 내 손에 들려오면서 동양 철학적 사유를 유도하며 깊은 정서적 울림을 전해줍니다. 찻잔에 배치된 정원의 여러 요소들은 전통적인 상징과 삶의 은유를 내포하며 한날의 특별한 경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잔을 들으니 내 손의 작은 정원이 반갑게 나를 맞이해 줍니다. 일상의 분주함이 자연의 고요함으로 대체되고 밋밋하던 하루는 다채로운 색을 칠하며 그곳의 풍성한 상징과 은유로 표현된 하나하나의 패턴 속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저펜펜스라는 패턴 이름에서 보듯이 메인 모티브로 사각 패널의 울타리가 보입니다. 코발트 블루로 사각 프레임을 잡고 아이언 레드의 가는 선으로 마름모골 오렌지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울타리 패널들은 색감 자체가 고급스러운 금장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일본 전통 정원에 자주 등장하는 이런 울타리는 대나무와 소나무 등 목재를 이용해 격자와 살창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공간을 구획하고 경계를 정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를 접을절, 문호를 써서 절호, 일본어로 오리도라고 하고 울타리는 오리도가키라고 합니다. 보통 2장에서 4장으로 된 판을 접었다 펼칠 수 있는 접이식 문입니다. 오리도가키는 정원과 외부의 경계를 정할 때, 그리고 정원 내에서도 이 공간과 저 공간을 구획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게 접었다 펼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는 다른 곳으로 옮겨 설치할 수 있어서 울타리라는 폐쇄적 기능보다는 오히려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는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장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원은 전통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끊고 이어줄지, 풍광을 어떻게 열고 닫을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리도를 펼쳐 놓았을 때는 닫힌 공간 속에서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오리도를 접어 놓았을 때는 열린 공간으로부터 주변의 풍경이 이끌려 들어와 정원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오늘 나의 사유의 흐름에 따라 오리도의 닫힘과 열림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공간과 풍경의 변화로 정원은 닫힘과 열림의 경계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의 리듬을 회복합니다. 일본 다도 정원에서는 손님 맞이의 첫 의례가 오리도를 열어주는 데 있답니다. 오리도 위에 활짝 피어있는 꽃들이 환한 미소로 환영의 눈짓을 전해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찻잔의 정원으로 산책을 떠나는 초대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가 작은 정원으로 들어가는 심리적 경험이 됩니다. 점토로 빚어놓은 찻잔은 만물이 생동하는 자연과 만남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세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울타리 옆 코발트 블루 색상의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물체는 정원의 괴석, 정원석입니다. 전통적으로 일본 정원에 배치된 괴석은 우주와 자연, 정신세계를 함축한 상징물로 자리합니다. 한 개의 돌이 산과 섬이 되고 작은 돌무더기는 강과 바다가 됩니다. 비대칭일수록 더욱 불규칙하고 정형성이 없는 괴석일수록 자연 그대로의 기묘한 신비감을 불러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자연의 운행대로 풍화되고 침식된 괴석은 자연이 조각해 놓은 예술품이 됩니다. 괴석 한가운데 타원형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 너머로 나무줄기 등 정원의 일부가 보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린 돌을 우리나라에서는 관통석 혹은 투석이라고 하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하늘과 통한다고 하여 통천석으로 불립니다.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집착과 아집을 버리고 마음의 비움의 구멍 하나를 품게 되면 오히려 비워냄으로써 하늘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 비와 바람과 강물은 억겁의 세월 동안 그들의 몸을 돌에 던져 오매한 우리에게 지혜를 일깨워 주려 했나 봅니다. 돌에 하늘로 관통하는 비움의 창이 열리자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돌에 천공이 생기니 돌마저도 풍경을 담아냅니다. 무엇이 돌이고 무엇이 풍경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천공을 통해 보이는 풍경마저도 보는 이의 시선과 이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정원의 시각적 구도가 풍성해지며 그렇게 연출된 풍광은 다양한 층위에서 무한한 시선과 사유를 이끌어내는 정원이 됩니다. 이제 시선을 왼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 보니 아치형 석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리의 둥근 아치 모양이 마치 큰 북처럼 보인다고 해서 큰 북다리, 태고교라고 부릅니다. 이런 형태의 다리는 한국의 고궁과 사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를 반달 모양의 다리라 하여 반월교라 불렀습니다. 태고교보다는 반월교. 우리 한국인들의 직관적인 감수성이 빛을 발하는 지점입니다. 반월교는 유려한 곡선미로 조경적 효과를 상승시켜줍니다. 또한 정원을 거닐며 경관을 조망하는 회유식 정원에서 다리는 이곳과 저곳을 연결하는 유일한 여정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옮기는 발걸음에 따라 새롭게 펼쳐지는 풍경이 시야로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족함이 저곳에서 채워지도록 여정을 이끄는 과정으로서의 다리입니다. 이는 마치 다리차고 기우는 자연의 운행을 연상시킵니다. 반쪽 모양의 반월은
만호를 기다리며 늘 채워지지 않는 여운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성숙의 시간이 흐르고 밤하늘에 둥근 달이 뜨자 호수에 반월교의 그림자가 비치며 마침내 반월교는 자신의 그림자와 하나가 되어 둥근 달이 되었습니다. 한쪽인 줄로만 알았던 반월교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둥근 달처럼 충만하고 완전한 참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원을 거닐고 다리를 건너며 풍광을 조망하는 경험은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는 깨달음과 회복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실체와 그림자가 하나가 되고 속세와 피안이 연결되며 목매의 순간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도자적 탐색은 다층탑이라는 구조물로 더욱 상징적으로 표현됩니다. 하늘로 향하는 수직적 상승과 함께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구도는 마치 진리를 탐색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조형해 놓은 듯합니다. 풍경 속의 다양한 생명체와 개체들은 규범적이고 정연한 공간을 벗어나 화공의 붓끝에서 자유롭게 구축된 상상의 세계에 머뭅니다. 저 멀리 있는 풍경을 이곳으로 빌려오는 사경의 원리에 따라 원근법이 배제되고 대신 시선이 흐르는 대로, 시선이 닿는 대로 대상의 인상과 느낌들이 평면적으로 제각기 자신의 모습을 발현해냅니다. 찻잔 속의 정원은 자연의 소우주를 펼쳐놓았습니다. 소나무, 매실나무, 벚나무와 단풍나무, 붓꽃과 수국, 동백과 진달래, 이끼, 대나무, 억새와 사초류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무와 꽃들이 제각기 자태를 드러내며 뽐내고 있습니다.